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의 흥행 성공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비속어까지 세계인의 입에 오를 정도가 됐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한국 TV 프로그램 붐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샤넷 톰슨의 경험담을 소개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비속어에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톰슨은 발가락이나 팔꿈치를 찌을 때 한국어로 에이시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오오, 데미 등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 식당을 찾아다닌다는 톰슨은 나는 미국인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한국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설명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더 글로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지난달 2주 연속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였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두 개의 영어 드라마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청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더 글로리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상위 10개 시리즈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의 선전에 넷플릭스 등 메이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의 관심도 한층 커졌습니다. 2021년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했던 넷플릭스는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최소 34편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의 연간 한국 투자액은 무려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는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아마존도 한국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애초 넷플릭스가 아시아에서 당시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던 일본의 겨냥의 사업을 키우다가 아시아의 구독자를 끌어당기는 열쇠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 스튜디오 제작 드라마 시리즈 개수는 50% 이상 증가했고 작년 한 해만 125개 시리즈가 방영됐습니다. 이와 같이 톰슨의 사례처럼 한국어는 몰라도 특정 비속어에는 친숙한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서 배우가 자주 언급하는 욕설을 배운 이들인데요. 이처럼 한국 욕설에 흥미를 가진 외국인을 위해 비속어 사전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여행 관련 외국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욕 11개를 정리한 글을 올려 해외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는 현대 한국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욕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며 공공장소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권 시청자들은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욕설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 해외 누리꾼은 한국의 비속어인 죽을래는 영어로는 죽기를 원하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보통 친숙한 사이일 때 가벼운 농담조로 던지는 이야기라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욕설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늘면서 해외 생활 중 한국어를 쓰기 불편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 최대 영어권 한류 매체 올케이팝은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의 관련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해외여행 중 기분이 상하면 한국어 욕설을 내뱉곤 했는데 최근 욕설을 알아듣는 이들이 늘어 눈치를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한국 욕설을 알아들어 마스크를 쓴 채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욕설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뿐만이 아닌 비속어까지 알아듣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 신기한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